자, 이런 윤석열이 명태균한테 외상을 했대요. 근데 이건 명태균이 외상한 게 아니죠. 아니, 윤석열이 외상한 게 아니죠. 윤석열은 돈이 없어요. 경제권이 없어. 법카 말고는 윤석열이 10원 한 장 써봤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뭘 외상했다는 거죠? 자, MBC 취재 결과 윤석열이 대선 일주일 전까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달라고 독촉을 했다고 합니다. 강혜경 씨가 이제 이 얘기를 한 건데요. 강혜경은 명태균과 윤 후보가 엄청 친하고 건희 여사님과도 친하다고 PNR 대표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근데 이거를 보면 PNR은 말하자면 명태균을 대신해가지고 기계를 돌려서 실제적으로 전화질을 해갖고 조작을 하든 어쩌든지 간에 실무를 집행했던 팀이 PNR인데 그렇죠. 다른 사람들한테서는 돈을 다 받은 거야. 그렇죠. 오세훈 것도 받고 홍준표 것도 받고 다 받았는데 유독 윤석열 것만 못 받은 거지. 문제는 왜 못 받았냐? 김건희나 윤석열이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해. 그냥 돈을 해. 보여주고 잘 되면 내가 뭐라도 보상을 해줄 거야 이런 거기 때문에 명태균 입장에서는 야 이거 어차피 돈으로는 못 받겠구나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PNR은 실제로 자기 경비를 돌려가지고 전화기를 돌려야 되는 사람이라서 실비가 필요했던 거지. 그러니까 그 돈을 안 준다고 하는 게 내가 너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이거 안 주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이야. 당선되면 다 줄 거야. 근데 당선을 시킬 대통령 당선될 사람이 달라고 하는데 안 주면 어떻게 이러면서 PNR을 역으로 압박을 한 거죠. 문제는 뭐다? 끝까지 안 준 거야. 그렇죠. 결국은 안 줬잖아. 공천 주고 현금은 안 줬잖아. 그렇죠. 윤석열 부부에게 여론조사 결과가 전달된 문자 내역은 확인이 됐지만 윤석열이나 캠프 측에서 명태균 측에 비용을 전달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은 누가 줬을까? PNL이 돈을 아직도 일부 못 받았다고 하지만 뭐 2억 몇천을 못 받으면 회사가 망했을 거고 끝까지 윤석열, 김건희가 안 준 그 돈을 김영선 공천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그 돈은 김영선이 또 토해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김영선도 그 돈은 안 토해낸 거야. 아니 근데 김영선은 어차피 월급의 절반을 상납하고 있었잖아 명태균한테. 그거는 명태균이 개인한테 상납한 거고 이 외상값은 김영선도 안 갚은 거야. 그걸 누가 메꿨겠어? 회계 책임자인 강혜경 씨가 이쪽 저쪽에다가 돈들이 들어올 때마다 빼고 붙이고 해가지고 그거를 PNR하고 계속 갚아주면서 이걸 메꾸고 있었던 거야. 아니 근데 이런 걸 외상으로 할 수가 있나? 아니 이제 그거 말이 거래가 안 기니까. 되잖아. PNR 입장에서는 윤석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뭐 오세훈 것도 있고 홍준표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하다 보니 일부 외상값이 돌고 있는 상황이었을 건데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독촉을 받은 거를 강혜경 씨가 메꿔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강혜경 씨 입장에서는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윤석열한테 못 받은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지출인 PNR을 줘야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입 없는 지출을 할 수밖에 없었어. 나중에 그거를 김영선이가 선거 떨어지고 장사 잘 안 될 시점이 오니까 다 회계차 책임자한테 떠넘긴 거야. 자기 돈 주고 깔끔하게 해결을 했으면 되는데 김영선도 윤석열도 명태균도 아무도 그 여론조사에 대한 비용은 현금으로 내지 않았다는 거지. 그럼 이거는 어쨌든 정치자금법이나 뇌물 의혹이고요. 그다음에 배임 사기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이거 돈 안 받은 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더군다나 이거 대선에 연결됐으니까 당연히 대선 보조금은 반환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뇌물이. 이번에 탄핵 심판하면서 변호인단은 23명을 구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한 푼도 못 받았대요. 이거는 가능해요? 아니, 물론 내가 자발적으로 한 푼도 안 받겠습니다 해도 요거는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자, 이거 맞아요. 공짜 공짜 변론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원래 뭐 7억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았나? 뭐 7억을 주니 10억을 주니 뭐 15억으로 먹고 라니 하다 보니까
큰 로펌에서는 쉽게 말해서, 제대로 된 계약서를 요구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그 계약서를 써버리는 순간 재판 치면 15억이든 뭐 돈을 50억이든 줘야지.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한 거야. 이런 날파리 같은 외상값이야. 실력도 없는 애들한테 야 되면 공천 줄게. 100% 이거예요. 저는 개몽되었습니다. 그렇지. 했는데 그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된 로펌에서 제대로 된 변호사들이 했다고 볼 수 없는 에이. 이상한 변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얘네는 현금 받고 한 게 아니에요. 알바 뛴 거야. 자, 실제로 지금 변호사 23명이 수임료를 전혀 받지 않고 윤석열을 대리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속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 모두 나라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수임료 한 푼 받지 않고 탄핵 심판에 임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근데 나라를 위하더라도 변호사를 고용하게 되면 정당한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수사 대상이 된 현직 후배 검사를 변호할 때도 위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부가세 10%를 포함해서 110만 원 정도는 받는다.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더라도 현직이었던 대통령에 대한 무료 변론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공짜 변론을 해준 변호사가 탄핵 기각 이후를 염두에 뒀다면 법적으로 뇌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뇌물도 못 받게 됐지 뭐. 네. 기각을 못 시켰으니까. 공직자가 명목과 관계없이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고 청탁금지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기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아이고 징역 더 늘어나겠네. 아니지, 이 새끼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사실은요, 제 변호사비는요, 90만 원이 정가예요. 그리고 나중에 받을 거예요. 그래갖고 90만 원씩 받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하지만 졸라게 고생하고 공천은 못 받게 된 거죠, 이 양반들도. 법적 원칙상으로 무보수 변론도 이익에 해당됩니다. 자,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 비용 의혹을 집요하게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관 변호사들이 참여했는데 변호사 비용이 너무 적게 나왔다. 홍준표가 당시에 변호사 비용이 20억 원은 넘을 거다 이런 주장을 했죠. 그랬더니 당시 이 대표가 변호인 대부분이 사법연수원 동기, 법대 친구들이었다. 변호사비를 다 송금했다. 이렇게 반박을 하니까. 그때 6, 7천만 원 정도로 아마 변호사비로 지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자. 그게 20억은 돼야지! 라고 지랄을 떨었던 거죠. 보수 법조인 단체 등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고발을 했어요. 자, 그런데 경찰이 지난해 9월에 무혐의 처분을 합니다. 경찰은 이름을 올리는 연명 행위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가지고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우리 영화 변호인에서 봤잖아요. 그 힘 실어주기 위해서 이름을 올려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번에 윤석열 변호인단은 이렇게 이름만 올린 변호인이 없다는 겁니다. 다 나가서 얘기했잖아요. 11차례 변론에 상당수 변호사가 직접 대심판정에 나와서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무튼 니네도 니네 법대로 해갖고 그대로 해서 다 엮어갖고 갈 거고요. 요 사안을 나중에 90만 원 주고 퉁쳐갖고 어떻게 해결할지 제가 아이디어를 드렸습니다만 만일 그런 짓거리를 한다고 치면 더 눈 가리고 아웅이 되겠죠.